미국 증시 상황을 통해 한 주간 증시를 전망해보는 11월 마지막 주 주간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하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로 인해서 조기 폐장을 하며 거래량이 축소된 모습인데요.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5% 오르며 34,000선에, 나스닥은 0.52% 하락한 11,200선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03% 내림세를 나타내며 4,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 최영희 더구로증권 IT 에디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 최영희 더구로증권 IT 에디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고용지표와 또 PCE 물가지수가 발표될 전망이어서 이 부분을 좀 주시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월 1일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고용지수인데요. 그동안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지수가 조금 나쁘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에 올리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네. 이번에는 특히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하겠지만은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고용 지표가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여기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0% 내리면서 2,408.82에 그리고 코스닥은 1.78% 하락하면서 720.5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제품과 출판 그리고 문구류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41분 기준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 주 좀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도 짚어주시죠. 국내에는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큰 이슈를 잡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S&P 지수가 1%가량 상승한 데 비해서 국내 코스피 지수는 소폭 약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미국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의 흐름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반코로나 시위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국내 투자자들한테 좀 악영향,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 흑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다가 3주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도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다 판단되기 때문에 금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짚어드렸던 삼성전자 역시 금일 6만 원 선이 깨지면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흐름들이 전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이번 주는 조금 약세장인 흐름에서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그럼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좀 유망한 종목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유망한 종목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중에 하나가 포털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좀 보겠는데요. 네. 사실은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거의 국민주의 반열에 올라선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은 올해 들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 소폭 반등을 주긴 했지만 여전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어떠느냐, 아니면 이제 올해는 내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살펴볼 텐데,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적인 네이버 카카오 역시
쉽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것적으로 이제 실적에 관한 것들이 중요한데요.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속도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대장주인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포시마크를 인수하면서 증권가로부터 굉장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최수현 대표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한 걸 하지만은 사실은 네.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포시마크 역시도 당장 수익이 내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또 포시마크 인수를 하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당분간 쉽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판단되고요. 지금 다만 긍정적인 모습들은 가격 메리트입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네이버가 46만 원 작년에까지 갔다가 지금 18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가격 메리트는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0만 원 아래에서 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들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밀린다면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샀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 폭락하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세무조사까지 나온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겨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는 이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상장 문제들도 있고요. 네. 실적은 당연한 문제들이고 수급도 상당히 꼬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물론 카카오에 재직하고 있는 많은 그룹에 있는 뭐 자사주 갖고 있는 분들도 힘들겠지만은 투자자들 역시 당분간 힘든 모습들이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서는 공격적으로 가기 힘들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급등했다고 따라가면 꼭 물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종목 접근할 때도 따라가서 사는 것 전략보다는 저점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판단되고요. 당분간 뭐 적극적인 매수 또는 분할 매수도 시간을 좀 갖고 좀 느긋하게 접근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종목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두 종목 다 좀 악재가 많이 겹친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을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으로는 좀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희 더그로증권 IT 에디터와 함께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이슈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증시 브리핑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